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환 TV 방송의 포커스 시사 전망대입니다. 22대 국회가 6월 1일부터 개원됩니다. 22대 국회에 21대 국회같이 식물국회, 동물국회 우리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사각 링에 격투장이 될 것 같은 이는 한심스러운 22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 떡져놓고 싫어엎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제3당의 치고받는 창과 방패 이전 투고 육회 상쾌 통쾌하게 깨 부시겠습니다. 레디 큐. 오늘도 변함없이 국민주권실천운동본부의 이원학면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주권 대변인 이원학면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프로가 포커스 인물 초대석에서 포커스 시사 전망대로 바뀐 것은 우리 이원학면 대변인님께서 고정 패널로 됐기 때문에 시사 전망대로 바꿨어요. 네, 우리 이원학면 대변인님은 제가 예전에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협 네네. 국회의원 우리 지역에 사선 의원을 한 이협 국회의원의 그때 평화민주당입니까? 네, 평화민주당 사무국장님을 보셨죠? 네, 3년간. 네, 사무국장님 보시고 1948년도부터. 예, 그리고 시의회에 진출해서 익산 시의 부의장도 하셨어요. 네. 그는 민주당이 그는 여러 가지 정치의 경력을 쌓으셨으니까 저는 보수의 국민의힘의 당원이지만은 객관적인 민주당이 됐든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이 됐든 그런 정책 대안 또 정치의 그는 시사평 가감없이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첫 질문 들어갑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대통령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기자회견 잘 봤는데요. 네. 과감한 국민과의 소통을 갖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가족 문제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주제 없이 앞으로는 기자들과 또는 국민의 궁금한 부분을 과감하게 잘 소통시키겠다고 얘기를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위원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캐롤라인 상이라는 케네디 일가에서 주는 가장 영예로운 상, 그야말로 정책을 잘 수립하고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이게 잘 정책을 마무리 지은 사람,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주는 상으로 영광스러운 상인데 혹시 언론 보셨습니까? 네. 저도 잠깐 캐롤라인 상에 대해서 언론을 좀 봤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주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다는 보도를 잠깐 본 일이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취임하자마자 출근할 때 기자들하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건 자주 않더라도 대통령 기자회견은 분기별로 2,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네. 또는 자주 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은 참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 기자들이 물어보는 것은 국민들이 물어보고 싶은 얘기를 그렇죠. 대신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꼭 용산 대통령실 비서실 안에 예스맨들의
귀 막고 입 막고 그 소리만 듣지 말고 항시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분기면 분기별로 대통령이 자주 기자들로 이렇게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예, 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참 예전 기자회견에 비해서 원고 없이 즉석에서 물어보는 것을 가감없이 오늘 참 방송했는데, 이게 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좀 잘 짜임새 있게 그러면 위원장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위원장님, 들어요. 이번에 OECD에서 0.4%를 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네, 저도 보도에서. 근데 이렇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거 뭐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전으로 나왔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모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임기는 3년 남았으니까 임기는 채워서 한번 저기 해보고 시켜보고 정이 잘못된 것은 평가는 나중에 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탄핵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우리 대변인도 이제 정치 경력이 이제 있으시니까 민주당 성향이 좀 많이 갖고 계시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 중앙 국현 정치 말고 지방자치를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 폐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송 때마다 나와서 전부 정당 전제 폐지 운동을 우리 국민유권에서는 제1 강령으로 삼고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까지 하면 40년을 한 색깔로만 지지를 해줍니다. 그럼 지지해주면은 잘 하면 괜찮은데 얼마나 지금 현재 문제들이 많이 야기시킵니까? 김제 같은 경우 잘 아시죠? 김제 같은 경우 또 현재 정당공천제 폐지가 안 됨으로써 그 입법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가지고 있죠. 국회의원들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조직해주지, 돈 써주지, 선거운동 해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당공천제는 꼭 폐지돼서 그야말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익산시 중앙동 저렇게 폐허화된 것도 견제 세력이 있었다면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 정당공천제 폐지가 안 됨으로써 생기는 것은 즉 지금 지방의원이 전국에 4,800명입니다. 그러면은 4,800명을 곱하기 350만 원 곱하기 보좌관 2명에 하나 곱하기 하면 약 월간 210억 원이 평균 지출이 됩니다. 이제 국회의원 빼고 지방자치만 그렇게 예산이 들어간다. 지방의원만. 예, 지방의원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에 나가서 여론조사 해보면요. 시민들 붙잡고 한번 들어봅시다. 10명 중에 9명은 지방의원 필요 없다고 합니다. 아마 10명 중에 10명이 아마 필요 없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공천제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예. 근데 공천제는 국회의원들 놓지를 않아요. 법안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게 깝깝한 일이죠, 지금. 네. 네. 참, 그동안에 지방의회에서 부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지방의회가 됐든 국회가 됐든 국민, 민심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면은 지방의회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국민들이 찬성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너무나 국회는 당리당략, 지역의회는 토착화돼서 끼리끼리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방정치도 그렇고 중앙정치도 썩었다고 이게 국민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지금 압승을 해서 건 190 지금 그렇게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슨 일 나면은 특검 공화국. 이 민주당의 특검 공화국의 만병통치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괴물 선거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190명이 된 것이지 네. 정상을 했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 45%는 현재 국민들은 지금 이제 보수 측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겨우 한 5몇% 차이로 국회의원 수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소선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을 보면은 현재 받아야 할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선관위 사건, 그 큰 사건을 놔두고도 특검 안 할 겁니까? 아, 선관위 예. 그 직원들의 그 네네네. 부정적인 예. 이야기. 그다음에 통계 조작. 그다음에 외나무 다리에서 넘겨준 USB. 김정숙, 권양숙, 김건희, 김혜경까지 다 특검을 어차피 할 바에는 다 하자 이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변인 얘기는 예. 민주당이 그렇게 특검 탈행을 하니까 예. 뭐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김정숙 뭐 그 해외에 간 뭐 문제, 예.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 뭐 김건희 여사의 특검까지 예. 다 싸잡아서 하자 이제 그 말씀인데, 예. 대한민국이 그 경찰이 있고, 예? 그다음에 검찰이 있고, 공수처가 있고. 공수처가 있는데 이거, 그리고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돼 있어요. 예. 입법, 행정, 사법. 그러면 이 특검만 하면은 경찰이 왜 필요하고, 예? 검찰이 왜 필요하고, 그야말로 특검 공화국. 공수처가 왜 필요해요? 아, 이거는 당을 떠나서 예. 민주당의 우리 윤학민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성향이 민주당이나 제가 말하는 국민의 그걸 떠나서 예. 이 특검 탈행을 하는데, 이 특검은 어느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했을 때 미진하다. 또 예.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좀 의심쩍다 했을 때 국회에서 특검을 발의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특검하자 하면 경찰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검찰 필요 없어요. 그렇죠. 공수처가 필요 없어요. 여의도다가 그 국회의 거기 의사당이다. 대한민국 특검청 만들어서 다 거기서 해야죠. 그렇죠. 이것은 정말도 국민들이 보기에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그렇죠. 지난번에 4월 22일 날인가요? 우리 재경 익산 향후에서 고향 방문을, 우리 익산에 고향 방문했죠. 네네. 예. 우리 윤학면 대변인도 그날 서울에 오신 분들을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데, 그 재경 익산 향후에 익산 고향 방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중차대한 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공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즉 중앙동의 몰락은 한마디로 역대 시장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이 도시계획을 잘 했더라면 이런 패단이 나왔겠어요? 이게 구도심의 중앙동 예.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 영등동에 지금 현재 공영개발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놓고 그 공영개발을 통해서 영등동이 개발되는 바람에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쳐 버렸어요. 역세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야말로 역세권은 그야말로 캄캄한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지방 그때 당시에 단체장들이, 시장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2의 대장동 사건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돼야 할 텐데 지금 상당히 우려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분양이 지금 현재 안 되고 부동산 안 되가 벌써 지금 토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그 말씀은 우리 재경 향후이들이 내려와서 예. 이 우리 익산을 이렇게 둘러보고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좀 대변해 주셨는데, 저도 서울에서 이렇게 재경 향후이를 회원에서부터 이사, 부의장, 수석부장 이렇게 한 40년을 향후이를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그날 상당히 그 우리 향후인들 한 40-50명, 우리 익산에서 40-50명, 한 100여 명이 그 하림 견학도 하고 금마 서동공원에 가서 힐링도 하고 익산문화원에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도 해주고 축하 공연도 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향후들이 정말 보람있다. 이렇게 참 여러 번 익산을 방문했지만 이번과 같이 참 감명 깊고 뜻이 있는 고향 방문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일이오고, 우리 회원이 그 향후가 참 그런 말을 저한테도 참 하는데 저도 참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방금 우리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 같이 구도심 신도시하고 이렇게 균형 있게 개발을 했어야 하는데, 네. 우리 윤학민 대변인도 그 당시
부의장했으니까 책임 있는 거예요. 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구도시 신도시 쪽으로 너무나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익산역 이 중앙동에 있는 예술이 문화거리가 그게 문화거리입니까? 지금 오후 6시 한번 가보세요. 귀신 나와요, 귀신. 다 문 닫고. 향후에 회원들이 네. 가슴을 치고 통탄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예, 예. 그만큼 우리 익산이 역사가 있고 그야말로 교통의 중심지인데 일기까지 폐허화돼 버리는 거하고 통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날 우리 그 시민단체 5개 정도 단체고 익산 향후들하고 정책 익산시 발전을 위한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네. 나오는 마이크를 주는 사람마다 이게 익산이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피폐하고 오명의 갈등과 분열이 있고 오명의 그걸 뒤집어 쓰고 다 얼마나 안타까워. 저도 참 익산에서 방송을 하고 익산 시민통합발전위원회라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저도 참 부끄러웠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중앙동에 만들어 놓은 괴물 열차 모형도 그 27억인데 네. 다른 당하고 견제가 된다면은 아마 감사를 했을 겁니다. 네. 감사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네.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안 했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요. 이제 그 얘기가 참 나와서 저도 한 말씀 하는데 우리 익산 하면은 교통의 도시 아닙니까? 예. 사통 8달의 교통의 도시고 하루에 그 기차 그 편의를 하는 그 하루에 일일 교통 2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예. 그런 교통의 익산역이 오늘날 보면은 선상 역사도 아니고 뭐 참 부끄러워요. 예. 부끄럽고 이 구도심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참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이제 익산 시장 선거가 한 2년 남았죠. 2년 남았죠. 지금 그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끝났으니까 익산 시장 선거를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좀 여러 명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이제. 그래서 누가 시장이 되든 간에 이번에 익산 시장은 정말로 익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익산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나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공천 받는데 더 혈안이 될 겁니다. 또. 네. 여기는 지역적인 민주당 성향의 당이니까 민주당의 경선이 아마 참 피터지는 경선이 있겠죠. 네. 하여튼 지켜보기로 하고 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여의도 특검 아까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네. 특검 공화국으로 됐는데 그 하실 말씀이 하나 더 있다고? 네. 네. 특검 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이태원 사건 특검해야 한다. 전세 사기 선보상 특검해줘야 된다. 양국 관리도 먼저 해달라고 그러지.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그 통행권 주장하는 것도 그렇지. 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합시다. 다 돈입니다. 돈 보상해달라는 거. 세월호 뽐보고 돈 보상해달라 그 얘기지. 특검이 이런 특검도 유장 특검이지. 다 뭡니까 이게. 네, 또 그렇게 또 우리 이은학민 대변인은 그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고. 보관료가요. 3조 원이 나가요. 3조 원. 네. 네. 근데 또 10년 이제 사이에. 제가 또 객관적으로 방송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이태원 사건이나 또 최상병 그 사건이나 그런 건 좀 안타까운 좀 일이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보는 시각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토론 질문 들어갑니다. 네. 국민의힘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어요. 네. 지금 민주당을 우리 신랄하게 좀 비판도 하고 정책 대안도 내고 그랬는데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좀 출범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당대회를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하냐 좀 늦게 하냐 이런 문제로 말이 많은데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출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네. 얼마 전에 또 당대표까지 또 하신 분이고
또 교회 장로이시면서 그냥 훌륭한 인품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다시 창당을 새로 하는 마음으로 좀 출범을 하겠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마지막 당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심경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별명이 그 어당팔이죠. 네? 어당팔. 어수룩하지만 당수가 팔당이다. 그게 어당팔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도 나도 처음 배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참 그 닉네임이 좀 괜찮아요. 네, 네? 네. 어당팔. 어수룩하지만 당수가 팔당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전당대회 또 룰을 좀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룰이 당원의 100%, 네. 당원을 중심으로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이번 국회 22대 국회 총선을 치르면서 느낀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 좀 이렇게 첨가돼야 하는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당원들 너희들이 잔치냐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근데 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국민의 프로테이지를 조금 가감을 하면은 가짜 위성 말하자면 정당 가입이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방해 공작을 놓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당원으로만 하자는 그렇지. 것입니다. 그 방지법을 좀 개선해서 네. 지금 같이 당원 100%가 아니고 뭐 당원 50%, 여론 50%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최소한도의 당원 70%, 여론 국민의 여론 30%이 정도는 좀 해줘야 국민들이 좀 국민의힘이 좀 변하는구나 하지. 그렇죠. 지금 같이 당원 100% 하면 제가 볼 때 국민들한테 그 좋은 소리를 안 들을 것 같아요. 네. 뭐 심지어 오세훈 시장 같은 분은 뭐 100% 그 일반 국민 여론을 100% 하자는 또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지만은 최소한도의 5대5가 아니면 7대3 정도는 바꿔야겠다. 그리고 하나 더 애정을 보태서 제가 국민의힘 보수로서 한다면은 이번 기회에 그냥 이 국민의힘이 이번에 뭐 국회의원 선거에 참패했지 않습니까? 당도 그냥 당 이름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그 전에 그 박근혜 그 한나라당의 비대위원장 돼가지고 당 색깔도 바꾸고 천막당사 하면서 당도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 이름도. 그때 획기적으로 인기를 얻었죠. 그래가지고 다음에 그 집권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 같이 국민의힘 당도 바꿨으면 오죽하면 제가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심정 들어갑니다. 이해가 갑니다. 네. 자, 네 번째 질문 토론 들어갑니다. 이제 국민의힘 얘기했으니 이제 민주당 얘기 한번 또 해야겠어요. 네. 우리 평화민주당의 사무국장을 하시고 의 부의장도 하셨으니까 자,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박찬대 의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5월 16일 날인가 국회의장 후보가 지금 그 4명이 나왔습니다. 네. 뭐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우원식입니까? 네. 이렇게 4명이 나왔는데 민주당의 원내대표 박찬대 결정 국회의장 후보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원내총무가 거의 일을 다 많이 하는데요. 이제 지금 원내대표라고 하죠. 원내대표. 예. 근데 그 저도 민주당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국회의장부터 4명의 지금 현재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 의장 하신다는 분들이 뭐 연륜에 관계없이 뭐 5선했다, 6선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의사봉을 제대로 잘 때릴 수 있는 사람, 공정한 의사봉을 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선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다 국민들이 바라는 생각이고 이 아름다움도 상식도 정의도 공정도 다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민주당도 그 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막 죽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들의 그 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보면은 그 일성을 보면은 저분들이 국회의장으로서 그 정말로 자격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전에 보면은 그 이만섭 국회의장이 계셨었어요. 저는 역대 국회의장 중에서 이만섭 국회의장 같이 공정하고 또 그 국회의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의장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만섭 국회의장이 쓴 그 책을 한번 제가 읽어봤는데 저는 직접 이만섭 국회의장한테 그 책 선물을 받았어요. 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안건을 통과시킬 때 의사봉을 세 번을 이렇게 두드리지 않습니까? 한 번은 여당을 보고 치고, 두 번은 야당을 바라보면서 치고, 세 번은 국민을 바라보고 이 방망이를 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역대 의장들 보면은 방망이 치는 속도를 한번 보세요. 그냥 초고속입니다. 그냥 쳐요. 그냥 막. 너무 빨라요. 네. 빠른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민주당이 다수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국회의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이 되시는 분은 정말로 당적을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장이면 당적을 떠나잖아요. 그렇죠. 왜 떠나겠습니까? 당적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 편에서 의장이 되라 해서 당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국회 의전서열이 2위예요. 대통령 다음에 국회의장이에요. 공정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이 크죠.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으면 의무도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국회의장 되시는 분은 정말로 역대 의장 못지않게 책임과 의무 그런 의장으로서 바라기를. 그 선거운동 같아서 얼핏 말하기가 좀 그런데 네. 4명 중에서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됐겠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의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예요. 네네. 의원들이. 자, 그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목이고 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정권을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우리가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문화예술인들 있죠. 네. 문화예술인도 이렇게 뭐 우파나 좌파나 이렇게 선호는 또 문화예술인들이 있어요. 그 요즘 보면 또 화제 인물 있지 않습니까? 나훈아, 조영남. 네. 그 문화예술인들은 그 뭐라 할까? 그 자기가 목소리를 내는 거. 나훈아, 조영남이 요새 목소리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연예인들은 기소만 돼도 바로 하차 내지는 양심적으로 출연을 안 씁니다. 네.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 28명이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또 전과 사범에 또 2년, 3년형을 2심까지 받아놓은 사람도 이렇게 오히려 기자회견까지 오고 지금 큰 소리 많이 치고 있는데 그분은 기피 신청을 재판 기피 신청까지 아마 할 겁니다. 왜냐 자기가 불리한 재판을 안 받겠다. 그 판사한테 안 받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피 신청할 것 같고 어쨌든 시기를 많이 끌어가지고 지금 이재명은 어떻게든지 목표가 지금 솔직한 얘기가 당대표 다시 한 번 더 해서 그다음에 재판 끌어서 그다음에 대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같은 민주당으로서 제가 충고드립니다. 오늘 세게 나오시네요. 그 나훈아 그 우리 국민 가수가 그 북한에 있는 김정은의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국민들을 그 헐벗게 만들어서 뭐 참 심한 말로 막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말씀하시고 그 노래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 노래도 하시고 또 조영남 씨도 또 한마디 딱 했더라고요. 네. 네, 했는데 그 문화예술인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우가 됐든 좌가 됐든 그 예전에는 또 문재인 정부인가 그 김미화 씨나 김재동 씨 네. 또 이 사람들 얼마나 나와서 그 뭐 특강할 때나 뭐 방송에 나와서 그냥 특정 정당. 특정 정당을 그냥 대변인 같이 설파했습니까? 맞아요. 나 그걸 보고 제발 그 문화예술인들은 너무나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고 선호하는 건 개인 자유지만은 이 방송이나 이런 특강에서 너무나 편일적인 뭐라 할까 한 편에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중했으면 좋겠고. 요즘 제가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이요. 예. 정말 정상이 아닌 나라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같은 민주당을 했습니다마는 괴물정당이 출연해가지고 그것은 소선거주구가 낳는 폐단이라고 보고 있고 상식도 정의도 공정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잘못하는가 이렇게 양심적으로 한번 가책을 받아보기도 하고 생각해보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공정과 상식은 안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4년간을 살아야 돼요. 앞으로 4년간. 앞으로 치열한 싸움만 계속되고 국민들이 피곤하기만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50대 45예요. 그렇죠. 예. 그 5%의 예.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전체 우리 국민의 그 당의 그 표심을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민주당이 50이고 국민의힘이 45입니다. 예. 사실 그 5%의 그 표심이 국회의원 수는 천지 차이로 좀 많이 갈려져 있어요. 예. 이것은 이제 소선거구제인데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잠깐 우리 대변인과 얘기를 했는데 그 22대 국회에서 이거 한 가지라도 이 한 가지라도 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예. 뭐 2명, 3명, 5명 이렇게 두면은 그 안에 국민의힘도 당선되고 민주당도 당선되고 또 호남에서도 소수정당 나오고 예, 소수 정당도 나오고 또 호남에서도 국민의힘도 당선되고 이러면은 이 표에 이 표심에 입각한 의원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22대 국회의원들에게 또 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장에게 제가 정말로 호소합니다. 22대 국회 우리 국민들이 떡 쪄놓고 시로 엎었다고 하는데 제 2가지만 한번 2가지 아니라 한 가지만 이거 하나만 바꿔주십시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주십시오. 그러면은 지역적인 편차도 지역 감정도 줄이고 국민의 표심도 반영이 되고 실력이 있는 2등도 당선이 되고 그렇지. 그리고 소수 정당 제3당도 당선이 될 것이고 네. 왜 이걸 못 합니까?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22대 이 국회 6월 1일 개원하면은 첫째로 이거 하나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 도도히 흐르는 강 앞에 우리들은 순종해야 되고 겸손해야 할 줄 압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좀 더 겸손하고 국민 앞에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못다한 얘기 있으면 우리 대변인님. 출산 정책 한번 얘기해 예. 보겠는데 아니 말씀하세요. 출산 네. 정책은 간단하게. 참 문정부 시절에 출산 정책 예산으로 아마 300조, 340조인가 예산만 좀 날아가고 효과는 오히려 지금 인구는 감소되고 출산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구 증강책을 쓴다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세종시의 국회를 옮긴다고 한번 네. 지난번 정책을 한번 발표했죠. 국민의힘에서 예, 예. 정책을 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구 분산책이나 그다음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일부 대학교를
선별해가지고 지방으로 옮겨주고 특화를 살릴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사당도 옮기고 그 자리에는 몇만 평 드는 데다가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출산 정책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감이 듭니다. 네. 그 출산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방자치에서는 뭐 출산하면은 뭐 그 1억이라는 그 돈을 적금식으로 뭐 한다는 그런 지방자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인구 대해서 그 인구 정책, 저출산 문제, 출산 정책 부를 만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참 좀 더 꼼꼼하고 세심 있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인구 정책에 도움이 되고 인구의 그 미혼모들이나 결혼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22대 총선을 보면서 국회의원들한테 고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는 리그가 아닙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국민 생활의 편익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21세기 정치입니다. 이번 22대 국회 개헌을 보면서 니 탓, 내 탓, 지금도 내노란불 정치를 보면서 정말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발 22대 국회에서는 식물정치, 동물정치 이런 폐단을 듣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